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자,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을 신나고 유익하고 재미나는 IT 세상으로 이끌 영원한 IT 전도사 JJ치입니다. 예. 좋아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제 IT 정보화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고,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그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유코리아 건설해야 되겠죠? 유비쿼터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도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도입해가지고 생산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자. 그리고 정황회를 듣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해가지고 더욱더 생산적으로 앞으로 삶을 영위해서 행복을 선물 받자. 이런 주제로 현재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 유비쿼터스 이야기를 아주 우리가 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벌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IT 정보화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가장 핵심인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들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지난 시간에는 NGI, 이미 미국에서 1996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명으로 발표한 차세대 인터넷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터넷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는요,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보는 돈이다. Information is money. 그리고 인터넷 속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있는 유용한 정보는 이제 돈으로 환산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서 중요한 정보를 볼 때 이미 돈을 지불하면서 그 정보를 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이미 인터넷이 도입돼가지고 상용화된 지가 95년이죠.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미 2000년부터 유료화되는 사이트가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이제 웬만한 정보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명강의를 들으려도 여러분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쇼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이 지불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보가 돈인 시대에 이제는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럼 이 정보를 이제는 뭐 하자?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 정보를 잘못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대란도 맞는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하고 병든 정보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 아이고, 벌써 12번째 이야기나 되네요. 12번째 컴퓨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와 정보 보호에 대해서, 그죠? 시큐리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들은, 사회 활동을 하는 인구들은요, 웬만한 자기의 정보는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또 기업에서도 안 가집니다. 과거에 장부에 보관되어 있던 기업의 모든 정보는요, 이제 기업의 서버라는데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요. 심지어 국가까지, 국가의 모든 정보도 이제 특정 컴퓨터에 집어여서 모든 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정보도 그렇게 하고요. 또 군대에서도 모든 데이터도 이렇게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호 못하고 정보를 우리가 치료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해가 들어온다. 이제 돈을 잃는 것은 문제다. 기업에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정보가 혼란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 기업이 망하고요. 심지어 국가까지 만드는 사태가 앞으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 기업의
소중한 정보들,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탑 시크릿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보호하자.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그런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죠? 컴퓨터 바이러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업체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교수님, 와, 컴퓨터도 병 걸립니까? 컴퓨터도 이진설사, 가스마른 속병, 감기, 몹살, 이런 병이 드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상적인 컴퓨터,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 프로그램을 우리는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전설사, 가스마른 속병, 감기, 몸살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컴퓨터의 작동을 방해하고 특히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니까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 프로그램을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실은 1975년도 어느 이제 공상 소설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75년도. 예?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986년에요.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역사도 좀 알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1986년에 파키스탄에서 일명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바이러스라 하는 게 86년도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 유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바이러스는 일명 그죠? 브레인 바이러스다. 통상 컴퓨터를 하는 1세대들. 제가 원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9이죠? 그래도 컴퓨터 한 지는 20년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1세대는 잘 압니다. 이거 C-브레인, 특히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C-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파키스탄 바이러스는 일명 C-브레인 바이러스는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그 당시 파키스탄에 아주 유명한 상둥이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어요. 알바라는 이름을 가진 상둥이 형제가 이 대머리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사람들이 브레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머리카락 다 빠져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다 하니까요. 이거 프로그램 이 소중한 소프트웨어를 컨텐츠를 정보를 돈으로 사야 되는데 아니 안 사고 특히 이방인들이 딴 나라 사람들이 안 사고 뭐 하더라? 불법 복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소중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와 복사하노? 그래서 이 불법 복사에 대응해서 이제 뭡니까? 내 프로그램을 복사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네 컴퓨터 작동 안 되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의 활동을 모아도록 하는 C-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시초가 바로 불법 복사에 있었습니다. 불법 복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C-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바이러스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C-브레인 바이러스가 감염된 컴퓨터는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그래서 최초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일명 파키스탄 C-브레인 바이러스가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7년 정도 87년 만에 이 바이러스 87년 아마 겨울일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한참 개발하는데 저도 이제 감염이 한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을 모아도록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뒤를 이어가지고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우후죽순경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누가 만듭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그렇죠? 딴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이제 컴퓨터의 활동을 모아두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바이러스가 아주 세상을 경악한 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바이러스도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도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
23일의 금요일이라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이 만들었더래요. 2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가 미국을 경하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 국무성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군사 활동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태까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잡아보니까 이거 초등학생이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귀때기 2대 때리고 집에 보내는 이런 아주 역사적인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바이러스도 있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13일 금요일을 가장 아주 안 좋은 날, 배드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자신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또는 또 유명한 바이러스가 예루살렘 대학에서 만든 일명 예루살렘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바이러스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의 활동을 방해하고 실행 파일들을 방해하더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뭡니까? 컴퓨터를 막 배우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국산 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초창기에 1592 임진왜란 바이러스, 그리고 또 뭐 포트란 바이러스, 뭐 양파 바이러스, 선배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뭐 수많은 바이러스가 아마 저 강의를 듣는 국민 여러분들 아마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아주 또 재밌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과거에는요, 우리가 스마일 바이러스도 있을 거예요. 스마일. 또 과거 도스 시절에 또 핑퐁 바이러스도 있어요. 핑퐁. 여러분 뭐 아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 과거 도스라는 이 OS로 컴퓨터를 움직일 때는요, 이 도스는 이렇게 커즈가 끔벅끔벅거렸어요. 커즈라 하죠. 여기에서 이제 글을 치는데 이 커즈가 핑퐁 하면서 아주 자판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아주 큐트한 귀여운 바이러스도 있었고, 어떤 형태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드는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더라?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치료해주는 치료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우리는 백신 소프트웨어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도 안 가지죠? 우리 사람 몸에 감기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 또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되듯이 컴퓨터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또 이놈을 아주 자동으로 치료해주는 백신 프로그램들이 또 아주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스케인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 팀에서 만든, 그죠? V2, V3, 그죠? 또는 뭐 바이로봇,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또 여러분 정보에, 여러분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감염된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지금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치료하고 만들어지고 치료하고 이제 찢고 뽑고 창과 방패 역할로 이 컴퓨터 IT 세상에는 이런 안 좋은 프로그램과 또 선의의 프로그램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 강의를 듣는 모든 국민들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아마 바이러스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셋업 설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또 이놈을 퇴치해주는 퇴치용 백신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 이 네트워크가 도입되기 전에, 네트워크가 도입돼서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이 바이러스의 피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언론 시절, 스탠드 언론 컴퓨터가 외롭게 홀렸어가 한데 여러분 과거 오프라인의 컴퓨터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도 뭐 자기 정보만 파악이 된다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요. 무슨 시대입니까? 네트워크 시대죠. 네트워크로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가 하나로 엮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는 그 피해가 엄청나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 인터넷 시대 현재 바이러스들의 유형들은 뭐냐면은 거의 다가 원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봤을 거예요. 원바이러스. 이 원바이러스는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 시대, 이 IT 정보화 시대,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요. 모든 정보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이 원바이러스는 그죠? 예를 들면은 데이터 스톰, 데이터 폭풍. 실제 데이터가 아닌데 가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실제 정상적인 데이터가 소통만 못 되도록 방해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원바이러스다. 현재 인터넷 시대 바이러스의 종류가 전부 다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원바이러스 계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로는 요만큼 돼. 이 도로에 정상적인 차들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차가 교통을 모하는 그런 꼴이죠. 도로에 그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쓸데없는 돌멩이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차들이 모은가는 가짜 데이터. 이 가짜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일으켜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두절시켜버리는 데이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왔다 갔다 못하도록 해준 이런 데이터,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는 말한다? 원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 원바이러스. 여러분, 청하예를 듣는 여러분들, 그 엄청난 2003년 1월 15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6.25보다 더 엄청난 사건, 2003년 1월 15일, 인터넷 대란요. 방송국, 신문지상이 떠들어버린 인터넷 대란. 그렇죠? 그 인터넷 대란이 바로 뭡니까? 원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동안, 며칠 동안 우리나라가 암흑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전혀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국가의 중요한 정보, 기업의 중요한 정보, 소통이 안 되고, 그렇죠? 유로 사이트가 마비되어 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 게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 통신이 두절되어 버리는 사건.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2003년 1월 15일. 아직도 기억한다. 왜? 그때 인터넷 대란 때 제가 그 한가운데 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대란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4시에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통신 두절. 인터넷 뱅킹이 안 되고, 유로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다가 끊어져 버리고, 쇼핑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메일 보내다가 다 중단되어 버리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1시 30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대란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EJH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지상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자격증을 따주는 국제시험센터를 제가 또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인터넷 쪽, 우리 IT 쪽에 이제 국제시험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죠? 인터넷으로 이제 외국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시험 쳐서 그 결과를 바로 클릭으로 보내줘서 합격 여부를 이렇게 해요. 한참 이 학생이 시험을 잘 치고 있는데 마지막 답지를 전송하려고 클릭을 딱 하니까 답지가 안 가. 가지가 안 해. 그래서 교수님 이상하게 이 전송이 안 됩니다. 제가 IDC 우리 회사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회사의 100메가 엄청난 고속도로가 큰데 여기 다 막혔어. 가짜 데이터가 막 난리 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고 통신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이거 데이터 폭풍이 일어났다. 가짜 데이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소통이 안 된다. 제가 알려주고 난 뒤에 신문지상에서는 4시에 다 발표됐습니다. 그 인터넷 대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마침 토요일이라서 다행이지. 그게 만약에 평일이랐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한참 할 때 갑자기 자기 돈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죠. 근데 마침 토요일이라서 그 피해액이 적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을 때는요, 엄청난 우리 국가의 손실을 가요. 그 인터넷 대란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정보통신 발표했는 거 보면은 금액의 손실을 입었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정통부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3, 4일 만에 인터넷 대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돼가지고 은행 업무도 되고 이제 각종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게 되는 그 사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아마 2003년 1월 15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인터넷 대란의 원인이 저는 누구냐?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이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보통 회사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 놔서 관리하는 이 서버 관리자들, 우리 통상 어드민이라 하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들, 즉 우리 IT 기술자들을 내가 그 당시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이 기술자의 책임이다. 서버 관리자의 책임이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 같습니다만은 이 패치 프로그램 같은 걸 미리 설치해놓은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대비해가지고 항상 자동으로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만 통신 포트를 적절히 차단하는 데서는 방화벽을 제대로 만들어진 데, 방화벽, 파이어와 제대로 된 데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기술자들이 굉장히 뭐라했습니다. 인터넷 대란의 주범은 누구냐? 바로 각 공공기관의, 각 기업체의 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제가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 미워하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대란요. 앞으로 인터넷 대란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런 원바이러스들이 우리 가끔씩 통신을 두절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 정보가 돈입니다. 병든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터넷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로되는 컨텐츠 정보는요,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빠진다고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자꾸 병을 걸리는데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정보화 시대, 정보가 돈이고 컨텐츠가 돈인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모든 돈은 정보로 환산될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 정보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가비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IT를 하는 전산학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뭡니까? 좀 더 공부도, 기술 공부를 좀 더 하고, 기능보다는, 그죠? 정말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업의 정보를 책임지고 국가의 정보를 책임지고, 그죠?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IT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개개의 모든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 PC에, 여러분 정보기기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정보를 보호하지, 바이러스로부터, 해커로부터 보호하지를 못한다면은,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2003년 1월 15일처럼 인터넷 대란의 시대는 오면 안 된다. 한 번 더 오면은 어쩌면은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그죠? 흔들거리고, 그 당시 여러분들 엄청 심각했습니다. 국가에 엄청난 손실도 가져왔고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 이 아주 간단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특히 네트워크 시대는 모든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죠? 피어 투 피어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최소한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여러분 개인 정보를, 그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기업체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 관리자 전문가들은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아주 정기적으로 자기 기업의 모든 정보를 점검해요. 특히 국가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더 철두철미하게 정보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기술,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식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기업을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바이러스 여러분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돈이 정보로 환산되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이 정도 우리가 개념을 잡고요. 또 하나 정보 보호에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해킹이다. 해킹. 요즘 여러분들 해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죠. 해킹. 해킹은 뭡니까? 불법적으로 허가도 안 해줬는데 어떤 기관에 또 개인의 정보 또 국가의 정보를 자기 멋대로 치고 들어가서 훔쳐오고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걸 우리는 해킹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해커다, 또는 또 다른 말로 스니커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크래커다, 이렇게 크래커 먹는 과자가 아니고 파괴자다 이런 용어로 합니다.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커다, 스니커즈다, 크래크다 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미 뭐 이런 해커, 뭐 스니커즈 하는 경우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네드포드입니까? 누굽니까? 주인공인 아주 그 영화는 여러분 지금 비디오집에 가면 300원만 주면 빌려줘요. 그리고 안 갖다 줘도 절대 전화 오지 않는 영화 스니커즈. 80년대 은행 해킹을 하는 그런 배경의 영화가 이미 미국에서는 80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 IT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골치 아파요. 해킹. 그래서 이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응? 현재 여러분들 해커들, 스니커즈, 크래커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교란시킵니다. 특히요, 이제 금융권, 은행 같은데, 은행 쪽에서는 간간히 해킹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은행 강도는요, 산업화시 은행 강도는 총을 들고, 여러분 영화를 많이 봤죠?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은행에 들어가서 꼼짝마에서 은행 돈을 강탈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 들고 들어가서 은행 직원한테 두들겨 맞고 잡히고 이런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 은행에 돈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IT 컴퓨터가 은행 금융권에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고객의 계좌, 고객의 자금 정보를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입력 출력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 이제 뭡니까? 단 이제 그 지점 같은 데서는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기 집에서 바로 지점을 하나 만들죠. 우리 집 지점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은행에 딴 사람의 돈을 자기 계좌로 막 옮겨버립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옮기가 자기 돈으로 만들고 찾다가 잡히고, 그죠? 이런 사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해킹이.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 대학에서도 그래요. 요즘 이제 대학에서 학교 성적을 어떻게 냅니까? 교수님들이 성적을 전부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학교 성적 데이터베이스에 자기 학생들의 모든 점수를 집어넣고 학생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허가권을 얻어가지고 자기 정보를 볼 수만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허가도 아닌데 해킹해가지고 그 성적을 F인데 A 뿔로 건치고 D를 A로 건치고 해서 장학금을 다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간간히 터지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 불법적인 해킹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정보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모든 정보는 유료화되어 갑니다. 왜? 그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 결제를 하든 신용카드 결제를 하든 은행 입금을 하든 그렇지 않고는 그 강의를 강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사이트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현재 인터넷 뱅킹 가면 갈수록 유료화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공짜로 사는 메일도 유료화가 많이 될 겁니다. 동영상 메일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현재 여러분 인터넷에서 홍보를 위해서 검색 엔진에 몇 개의 단어만 올려도 돈을 내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정보는, 웬만한 가치 있는 정보는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아무나 들어와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 정보를 본다면 어떻게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해킹 사건들이 엄청나게 은행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는 전쟁 또 사이버 전쟁, 해킹 전쟁입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나라 국가 정보를 파괴하기 해킹을 했습니다. 사이버 전쟁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겠죠.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파괴시켜버리면 이제 그 국가도 무너져버립니다. 국가의 모든 구조,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오픈된다면, 파괴돼 버린다면 이제 그 국가는 정보가 파괴되면서 국가는 파괴된다는 겁니다. 기업도 안 가집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파괴돼 버리면 이제는 그 기업은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겁니다. 개인 또 한 가지죠. 여러분 개인의 정보,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돼야 되지. 오픈된다면은 아주 곤란하다. 그 심지어 요즘은 또 악의적으로 이런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자기 회원들의 이 정보를 말입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또 어떤 사건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정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보가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불법 해킹에 의해서 파괴되고 교란되고 없어지고 유용이 된다면은 이제는 정보화 시대의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자 유비쿼터스 시대.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정보가 중요한 시대.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불법 해킹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또 안 가지고, 개인 PC의 정보도 안 가지고, 특히 어떤 기업의 조직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기관, 국가기관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호해야만이 이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해킹에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허가받기 위해서 우리 통상 아이디죠? 아이덴티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문자로 허가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요즘 또 불안하니까 또 지문인식으로 그 정보를 허가받고 또는 생체인식이라고 하죠. 또는 홍채, 눈 있죠? 자기 고유의 유니크한 어떤 신체상의 특징을 가지고 또 허가를 해주는 정보 보호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 정보를 해크의 어떤 침입에, 불법 침입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IT 쪽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보보호협회도 만들어지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해킹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하나? 불법 복사에서 출발하더라. 불법 복사. 과거에 여러분들이죠. 이제는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논리적인 요소가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 80년대에 90년 초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컴퓨터상의 정보, 컨텐츠는 돈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선진국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 가지죠.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요. 여러분 복사하면 안 됩니다. 그 복사가 바로 뭡니까?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해킹을 도와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IT 정보화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도 업그레이드 되자. 불법 복사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이걸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정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렇죠? 불법 복사를 하지 않는 국가, 정말 IT 선진국의 국민으로 우리도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저도 지금 많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머리카락 다 빠져서 개발한 이 논리적인 재산을 허락 하나 안 받고 그냥 가져간다면은 이것 또한 불법 복사가 바로 뭡니까? 또 IT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강의를 듣는 국민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불법 복사를 하지 말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그죠? 아름다운 인터넷, 아름다운 유비쿼터스 국가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아주 나쁜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바이러스나 해킹처럼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또는 좋은 면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어떻다?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고 암흑이 없는 어둠이 없는 아주 밝은 IT 세상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몇 명의 해커들, 몇 명의 바이러스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불법 복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진국, IT 선진국이 되는데 일조를 더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 바이러스와 정보보호 이 주제로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정보가 전부 돈이다. 우리의 돈은 정보로 환산됐을 때 이 정보가 병이 감염이 된다든지 또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해킹을 당한다면은 이 유비쿼터스 코리아는 무너지더라.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가볍게 오늘 바이러스와 정보보호 주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유비쿼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